네, 영화 한 편이 지금 화제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고남도를 추월할 기세인데요. 영화 택시운전사 620만 관객에 육박하면서 1000만 고지를 지금 넘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실을 둘러싼 전두환 전 대통령 측과의 공방이 또 가열되고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진실 공방을 다룬 책이죠.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인세가 압류가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먼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실은 이제 그 90년대 후반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추징을 2,200억 상당의 추징을 받았죠. 2,200억. 예, 2,250원, 네. 2,205억이죠. 근데 이때 이제 법정에서 전국적으로 이 법정을 회하한 일이 벌어졌죠.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재판정을 향해서 내 재산이 총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 그랬죠. 상황인데 네. 결국은 1,151억 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이번에 51억 원 정도, 52% 정도 추징을 환수는 했죠. 됐는데. 네, 환수는 됐는데 했네요.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소위 전두환 그 추징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개정을 했죠. 네. 그래서 2020년까지 이게 연장을 해놨습니다. 추징 네. 기한을. 그렇게 돼서 이번에 4월 달에 전두환 회고록을 냈는데 이게 약 2만 권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2만 권? 네, 네. 그런데 이게 인세가 10% 정도로 치면 현재 발표된 걸 보면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4,600. 이 인세까지 추징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이 인세라는 거는 출판사와 작가가 계약을 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출판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의 출판사예요. 강남 전재국 씨가 네, 했죠. 그러면 인세 계약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인세 우리 안 주기로 했다 이러면 추징금도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마 그러니까 물론 그건 짤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가 시공사로 알고 있는데 시공사에 대해서 그 전에 부동산이랄지 그런 것을 압류해가지고 결국 환수한 사례가 있어요. 네. 아마 그 인세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미 팔린 게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조사를 할 것이고 또 검찰에서 아마 인세에 대해서 법원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한 것은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까지 판매 부수랄지 그런 걸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압류나 추심 명령이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뭐 금액이랄지 적어도 제가 볼 땐 금액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뭐 5천만 원도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의지를 이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10만 원이나 2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우리가 이걸 추진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전 전 대통령 측 반응이 참 궁금한데 심드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검찰이나 출판사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건 없다.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 자, 최영일 평론가님, 네. 저 출판사가 아들이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연락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뭐 혹시라도 나중에 계약서를 확인해 보면 네. 뭐 여기서 얻어진 수익은 모두 다 어디에 기부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다른 편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는데 네. 이건 어쨌든 추징이 되기를 바라고 이 책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내용이 33군데가 80년 5월 광주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게 지금 판매 화제죠. 금지 가처분이 됐는데 이미. 지금까지 팔린 게 2만 권인 거고요. 그 세 권 중에 한 권이 지금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4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회수돼야 마땅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1,000억 원 이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똑같이 추징금을 받았던 노태우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는 어쨌든 다 완납을 했습니다. 네. 아, 완납을 여러 했어요. 년에 걸쳐서 힘들게 완납을 했어요. 근데 52% 추징하고 난 돈 없다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외유도 하고 골프도 치고 네. 다 뭐 본인 생활할 건 다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추징은 다 하되 지금 이 책은 또 판매가 됐을 때 이 현대사를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영화 얘기 중에 등장하는 계엄군의 발포 장면, 저도 참 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죠. 정말 그 리얼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게 날조된 거다. 이런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이 나왔는데 측근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사태 당시에 벌어진 상황은 그 사건으로서는 엄연히 무력 폭동 아닙니까? 계엄군이 시위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계엄군이 그 당시 공수부대원들이 공격을 받았거든요. 네. 네, 지금 저 얘기를 들어보면 무력 폭동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은 지금 굽히질 않고 있는. 네, 뭐 이미 그 재판을 통해서 밝혀졌고 네. 그다음에 전일 방송이라고 그래서 헬기 그 사격 흔적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 민정기 비서관이 누굽니까?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을 17년간 보좌했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지금 역사를 애혹한다고 하는 강주 지역에 상당히 지금 그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전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계엄군이 쉬고 있는데 시민들이 장갑차, 버스, 택시를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쉬고 있는 계엄군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좌의적 차원에서 공격을 했지 조준 사격한 사실이 없다라고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광주사 때는 이 식김군 내가 재물의 희생이다라는 이런 주장까지 하는 측면에서 지금 역사를 애곡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 사태를 본질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내세운 게 그거예요. 어떻게 시민이 파출소나 그런 데서 무기를 탈취하느냐. 이건 폭도가 아니냐. 이제 그런 논리를 지금 그 부분만 하고 집중적으로 있거든요.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자유적 수단이거든요. 뭐 지금 뭐 무차별하게 사살하고 그러는데 그건 시민으로서 충분히 자유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또 북한의 어떤 게릴라 한 600명 정도가 내려와서 또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지난번 대법원 판례에서요 판결에서도 그 부분이 발포하고 직접 조준 사격하고 그런 게 다 나타났어요. 근데 네. 단지 그 당시에 내란과 관련된 그런 전두환 씨의 어떤 추종인 집단에서 발표한 건 맞는데 네, 네. 누가 지시를 했느냐만 그것만은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 그 전에 다 군에서 다 문건 같은 거 다 파쇄해버렸거든요. 그래서 5.18 민주화에 대해서 진상을 하겠다는 지금 취지는 뭐냐면 지금 대법원에서는 발표한 거 맞다. 조준 사격한 게 맞다고 나왔는데 누가 그걸 지시했느냐 그 부분만 밝히지 않은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교과서에서도 민주화 운동으로 다 표기가 네. 돼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정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반성이나 진정성이 사고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봐요. 이 80년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굉장히 막대한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이 기록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공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밝혀진 거 하나만 추가를 하면 과연 당시에 시민들의 증언으로는 헬기에서 기관총이 사격을 했다. 기총소사. 기총소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정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다가 최근에 국과수가 네. 당시의 벽의 건물이라든가 흔적을 보니 기총소사 있었다. 타는. 네, 타느니. 그럼 네. 이것이 이제 확증됐다고 뒤늦게 이야기를 한다면 네. 자, 기총소사라고 하는 것이 자위적 행동입니까? 군 그건 헬기가 기관총을 가지고 공중에서 어마어마한 무차별 중무기로 난사한 공격한 것은 거죠. 이거는 베트남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네. 자위권도 아니고 명령 없이 발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상에서의 계엄군의 사격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면 네. 반드시 발포 명령자가 있다. 이것까지 밝혀져야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원혼들이 좀 그나마 한이 풀릴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당시의 헬기 모습인데 영화에도 저 헬기 소사는 나옵니다. 등장하죠. 참 섬뜩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 영화의 모티프 또 시발점이 됐던 독일 기자 위르겐 헌츠페터 씨 지난해 숨졌죠. 근데 그랬죠. 그 김사복 씨 그 택시 운전사 못 만나고 네. 네, 숨졌는데. 가명이었는데 못 만나고 지난해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만나러 여러 차례 오기도 했는데 결국 그분의 유훈으로 지금 5.18 그 망월동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고 밤잠을 못 이뤘다라고 하는 부인의 방한 기자회견의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Dass unglaublich emotional war, großen Aufwand gemacht worden ist und wir konnten heute Nacht nicht besonders gut schlafen, nachdem wir den Film gesehen haben. So hat er uns berührt. Das hat er erfahren natürlich, dass es so falsch dargestellt worden ist durch die Presse von oben und er wollte jetzt die Wahrheit zeigen. 네, 영화 마지막 장면에는 그 위르겐 힌츠페터 씨가 독백을 하면서 정말 만나보고 싶었는데 근데 만나지 못했다. 그 아들이란 사람이 아직은 이제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돌아가셨다. 또 이런 주장을 해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